캠퍼스 열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포토샵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요 툴박스만 정확하게 알면은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픽셀 몇으로 해야 돼요? 800에 800이나 600에 600.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캠퍼스 열어주시고요. 이 툴박스를 배우시는데 툴박스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몇 개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은 위에 보게 되면은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사각 선택 도구가 사각형 있죠? 꾹 누르면은 사각 선택 도구와 원형 선택 도구가 나와요. 밑에는 싱글 라우 마켓 툴, 한 줄 가로 선택 도구, 싱글 컬러 마켓 툴, 한 줄 세로 선택 도구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사각 선택 도구 한번 볼게요. 얘는 그냥 드래그 하면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포토샵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 선택으로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면은 이 전체에다 효과를 준다는 얘기예요. 또는 선택을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만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사각형을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데 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Shift 키를 누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팀장으로 정사각형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눈팀장으로 그릴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면서 이렇게 옆에 표시 나오죠? W 좌표, H, 헤이트 좌표 나오죠? 요거 보면서 이렇게 그릴 수는 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맞추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렀으면은 Alt 키도 눌러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좀 뭔가 이상하죠? 아까는 Shift 키는 위에서 아래였죠? 보통 위에서 아래에서 드래그 했었죠?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는데 대각선으로. 근데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중심점, 중심으로부터 내가 좌우 상하가 늘어나고 줄어들죠?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써요? 좌우 대칭을 갖다가 작업할 때 쓰면 좋겠죠? 좌우 대칭. 그러면은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Alt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센터로부터 정사각형을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컨트롤 R을 눌러볼게요. 컨트롤 R은 뭐가 있어요? 컨트롤 R을 누르면 뭐가 나타나요? 그죠? 눈금자가 나타나죠? 컨트롤 R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테두리에 눈금자가 있어요. 눈금자가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래요? 잠깐만요. 그 컨트롤 R을 누르게 되면은 눈금자가 나타나는데 이 눈금자를 룰러라고 하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비유라고 되어 있죠? 비유는 보다란 뜻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작업할 때는 여기 비유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룰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룰러 이렇게 눈금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작업할 때. 그래서 룰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로 누르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컨트롤 R 눌러 가르쳐 드린 거고. 그다음 윈도우. 요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레이어라든가 뭐 이런 거 창을 갖다가 열고 닫을 때 나타내는 것들이고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 컨트롤 R은 룰러 눈금자예요. 그래서 눈금자의 단위를 바꾸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하단에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포토샵 속성창이에요.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유니트의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유니트는 단위죠? 단위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유니트의 룰러 클릭해 들어가시게 되면은 위에 룰러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는지, 인치로 되어 있는지, 센치로 되어 있는지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작업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물어보셨어요. 요거. 그래서 내가 픽셀 단위로 작업할 거냐, 아니면 센치로 할 거냐. 내가 캠퍼스를 픽셀 단위로 열었죠. 그런데
룰러 단위가 센티미터로 돼 있어. 그러면 안 맞아 그게. 예. 만약에 내가 룰러를 센치로 했으면은 예, 캠퍼스도 센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보면은 제가 픽셀로 했는데 600 곱하기 600으로 열었죠. 그러면은 이 룰러에서 뭐까지 적용할 수 있냐면요. 비유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쇼라고 되어 있어요. 쇼. 룰러 밑에 쇼. 룰러 위에. 쇼라는 얘기는 보여주다는 뜻이죠. 뭐를 보여줘? 그리드. 쇼 안에 그리드 열어볼게요. 그리드는 뭐예요? 눈금자죠? 눈금자 클릭. 아이고, 내 거 왜 이렇게 크게 나왔대? 예. 눈금자 좀 크게 나왔는데, 이 눈금자도 설정할 수 있어요.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보면은, 가이드, 그리드, 앤 슬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예. 내가 가이드 설정할 거니까, 그리드 설정할 거니까, 그리드 클릭 하시고, 그리고 그리드에서 밀리미터로 돼 있네. 밀리미터 됐으니까 엄청 크게 나온 거야. 얘를 픽셀로 바꿔볼게요. 픽셀로 바꿔주고 픽셀 크기가 1픽셀이니까 엄청 작게 나온 거야. 1픽셀. 근데 1픽셀이 아니라 얘를 25픽셀로 바꿔볼까요? 25픽셀이면은 이 정도 크기. 좀 더 컸으면 좋겠다. 50픽셀. 예, 이렇게 예, 크기를 예, 설정하면은 50픽셀이면은 600에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져. 예. 픽셀 단위로 작업했으니까 픽셀에 픽셀로. 근데 이게 픽셀이든 센치든 그게 안 맞으면은 이게 정확하게 안 떨어져요. 예, 계산해서. 그리고 이 눈금자는 어때요? 예, 방한지는 그리드는 큰 네모칸 안에 작은 네모칸이 또 들어가 있죠. 그 작은 네모칸은 짝수여야지 돼요? 홀수여야지 돼요? 그렇죠. 짝수여야지 되죠. 만약에 홀수도 작업이 가능해요. 밑에 보게 되면은 서브라고 되어 있죠. 서브 안에 들어간 게 5칸이다. 5칸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5칸 만들면 정확하게 절반을 못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예, 위에서 수치는 홀수로 해줘도 되지만 밑에 서브는 반드시 짝수로 예, 해주셔야지 나중에 정확한 비율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맞춘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그리드 작업할 때 내가 사이즈를 좀 정확하게 맞춘다거나 좌우 대칭을 맞춘다거나 했을 때는 얘네들을 열어놓고 작업하면 돼요. 그래서 열어놓고 비유해서 쇼 그리드를 다시 체크를 풀면은 사라지고 나타나고 해요. 그러면은 뭐 제가 눈금자를 열었잖아요. 그죠? 이 눈금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눈금자에다 커서를 놓고 누르고 빼보세요. 이렇게 뭐가 나와. 이게 뭘까요? 이게 가이드예요. 예. 이게 위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그 가로로 이렇게 나오고 또 옆에서 쭉 당기면 옆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가로가 너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동 툴을 선택하고 이동 툴을 이 가이드에다가 가운데 가져가면은 커서 모양이 바뀌어.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기죠. 누르고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좀 바꿀 수 있어요. 예. 이 가이드는 출력은 안 돼요. 그냥 작업할 때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출력은 안 돼요. 예. 웹상에 올려도 안 보여져요. 그냥 예, 작업할 때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제가 아까 사각 선택도구로 센터에다 커서를 놓고 Alt Shift 키를 누른다고 했죠. Alt Shift 키를 누른 이유는 센터로부터 정사각형 그릴 때 이럴 때 예, 중심점 맞춰놓고 작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이드로 센터 맞춰놓고 이 중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하 좌우 대칭을 만들 때는 Alt Shift 키를 누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얘는 그렇고 또 원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커서를 가운데 놓고 Alt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드래그하면은 센터로부터 정원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요거를 알므로써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예,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눈대중으로도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눈대중은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하기 위해서 가이드라든가 또는 그리드 또는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만약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요. 이동 툴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커서 모양 바뀌어요. 그냥 누르고 들어가서 바깥으로 빼버리면 돼. 예.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빼버려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이드가 생겼다가도 뷰에서 쇼에서 가이드 있죠 여기. 가이드를 그냥 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또 사라져요. 그럼 또 다시 쇼에서 가이드 체크하게 되면 다시 나타나고 얘네들. 네. 이동 툴로 가까이 가이드 선에 가져가서 뭐에 바뀌죠? 누르고 들어가서 바깥으로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빼버렸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 선택 도구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선택 도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포토샵은 선택이 반이에요. 진짜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작업 결과물이 달라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포토샵에 보게 되면은 위에 칸 있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나눠져 있죠. 보통 중요한 게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중에 선택하는 도구가 3개예요. 절반이에요. 선택하는 도구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볼까? 사각형 그려볼게요. 꾹 눌러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보세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커서 십자가 밑에 오른쪽 하단에 뭐가 생겨요? 플러스 생기죠?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플러스니까 추가가 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선택 영역을. 선택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하다 보면은 기본 선택해놓고 추가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똑똑하시네. Alt키 누르면은 마이너스 뜨죠. 얘를 반대로 마이너스 하면 빠져. 이렇게 들어가면은 빠지는 거야. Alt키 눌러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사각 선택 도구, 원형 선택 도구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올가미 툴이에요. 올가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는 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사각형 원. 근데 올가미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드래그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유롭게 선을 그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내가 시작했으면은 동그라미로 시작했으면은 반드시 시작점으로 끝에 와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별을 그린다면 별을 이렇게 그려놓고 반드시 시작점으로 와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갖고 시작점으로 와줘야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점으로 안 가고 중간 끊어버리면은 중간에서 연결이 돼버리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은 한 번에 작업이 시작되면은 반드시 끝을 봐야 돼요. 누르고 한 번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만약에 한 번에 작업이 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작업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또 작업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번에 작업하기 어려운 것들은 여러 번 이렇게 Shift 키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올가미 툴 됐고 이 올가미 툴을 꾹 눌러보세요. 꾹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은 폴리곤 라소 툴이 나와요. 폴리곤이라는 얘기 뭐예요? 폴리곤?
각이죠. 예, 각. 폴리곤, 각이에요. 그래서 얘도, 라쏘툴은 라쏘툴인데, 이게 뭐 자유롭게 그리는 게 아니라, 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클릭. 얘는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이에요. 처음에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이 동그라미가 밑에 생기죠? 예, 동그라미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그라미 어때요? 시작해서 끝에 닿죠?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 클릭하고, 이동하고 반드시 처음으로 와줘서 동그라미가 생성됐을 때 클릭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셀렉트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얘는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대로 예,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선택을 했잖아요. 예, 그냥 빈 여백을 클릭해도 지워지고요. 그렇지 않고 컨트롤 D를 눌러도 선택이 사라져요. 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다가 실수했어. 그러면은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컨트롤 Z죠. 컨트롤 Z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조금 전에 작업한 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전에 건 어떻게 가요? 컨트롤 Z 눌러볼까요?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컨트롤 Z는 한 번만 실행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번 실행 취소를 하려면은 컨트롤 Shift Z 컨트롤 Alt Z 눌러보세요. 컨트롤 Alt Z를 계속 누르게 되면은 계속 뒤로 가죠? 컨트롤 Alt Z를 누르게 되면 계속 뒤로 가요.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오고 싶죠? 컨트롤 Shift Z 눌러보세요. 컨트롤 Shift Z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와. 뒤로 갔던 게. 예. 이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히스토리 기능이거든요. 컨트롤 Z는 한 번만 실행 취소가 되는데 컨트롤 Alt Z는 계속 뒤로 가요. 예, 컨트롤 Alt Z. 또 뒤로 갔던 게 다시 앞으로 오려면은 컨트롤 Shift Z 누르면 다시 또 앞으로 와요. 그거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는데 여러분들 윈도우 들어가시게 되면은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히스토리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작업한 게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 예, 이렇게 기록이 다 남아요. 히스토리에. 그래서 내가 작업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 그러면은 이 히스토리의 그 역사를 얼마만큼 기록을 할 거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보통 포토샵을 설치하면은 20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요. 20번까지만 뒤로 가고 앞으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에디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프리퍼런스라고 있을 거예요. 이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퍼포먼스라고 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 파일 핸들링 퍼포먼스 클릭해 볼게요. 이 퍼포먼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메모리라고 나오죠. 메모리가 지금 이만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가 이만큼이에요. 내가 전체를 이만큼 100%를 포토샵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토샵으로 다 쓰면 다른 거 못 쓰겠죠. 예, 다른 거 쓰긴 쓰더라도 느려지겠죠. 다른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파워포인트 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포토샵을 쓸 비용을 남겨놔야 돼요. 포토샵을 메인으로 쓴 경우는 그래도 포토샵 비용을 좀 높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토샵의 좀 성능이 좀 떨어진다. 내 컴퓨터가 좀 옛날 컴퓨터라 성능이 좀 떨어져. 근데 나는 포토샵만 쓸 거야 오로지. 그러면은 포토샵으로 사용할 용량을 좀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히스토리에 캐시라고 돼 있죠. 캐시라는 게 뭐예요? 캐시 메모리 들어보셨죠? 뭐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C가 저 스펠링이구나. 예. SH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임시기억 장치. 예. 우리가 컨트롤 C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컨트롤 C 하는 기억을 임시기억 장치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게 저장은 안 돼 있어요. 내가 저장한 건 아니에요. 컨트롤 S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야지 저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임시기억 장치,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컨트롤 C를 갖다가 눌러서 저장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컨트롤 C 복사하면은 그 전에 거 사라져요. 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히스토리도 임시로 저장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예. 임시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스테이스 값이 제가 50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50번까지 실행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토샵 기본 설치하면 20으로 돼 있어요. 근데 20은 좀 짧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그럼 선생님 이용할 거면은 100번, 200번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게 캐시하고 연관된 거다 보니까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해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100번, 200번 그냥 해놓으면 나중에 작업할 때 좋지. 예. 근데 이게 100번까지 실행 취소할 거면은 새로 작업하는 게 나아요. 그렇겠죠? 예, 새로 작업하는 게. 예. 100번이나 작업한 거 실행 취소할 거면은 저장해놓고 다시 작업하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20번은 좀 작고요. 한 50번까지 적당한 것 같아요. 브러쉬 작업하신 분들은 한 50번 정도까지 해놔야 돼요. 예, 왜냐면은 이게 조금씩 긋다 보면은 이게 50번 금방 채워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마우스로 이렇게 포토샵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브러쉬로 이용해가지고 캐리커처라든가 색깔 칠하시는 분들은 50번 금방 칠해요. 예, 조금씩 이렇게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행 취소하다 보면은 50번은 금방 채워지는데 일반적인 포토샵 작업하는 거는 한 50번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히스토리 스테이스 값을 50으로 바꿔주세요. 바꿔줬죠 여러분들? 예. 돼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50으로 만들어 놓고 오케이 하면은 50번으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128K 그것도 해야 돼요. 그 K라는 거는 용량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갖다가 얼마만큼 작게 해놓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디에요? 캐시 사이즈요. 레벨 밑에. 네. 요거, 예. 요것도 조금 더, 예, 크게 해놓으면은 그만큼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컴퓨터를 갖다가 조금 더 큰 작업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메모리가 중요한 거예요. 메모리. 메모리에는 뭐가 있어요? 램. 예. 램이 있죠. 메인보드에 붙여있는 램. 예. 그 다음에 또, 예. 그 길쭉하게 생긴 거 메모리 2개 들어가는 거 있죠. 예.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램은 우리가 한번 컴퓨터 사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그 메인보드가 가격이 비싸거든. 메인보드가 거의 컴퓨터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한번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그 메인보드에 따라가지고 램이 또 다르기 때문에 램을 바꾸는 거는 메인보드도 바꿔야 돼. 그러면은 램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컴퓨터를 그 살 때 메인보드라든가 램을 갖다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사용할 용정을. 그런데 이미 컴퓨터는 샀어.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메모리 스틱 있어요. 길게 생긴 거 있죠. 그거를 바꿔요. 그게 뭐 2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2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8기가짜리 하나를 꽂으면은 8기가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고 2개를 꽂으면은 16기가만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개가 꽂아서 와요. 그러면은 내가 용량을 늘리고 싶으면은 컴퓨터를 산 다음에 인터넷에서 사든 어디 컴퓨터 부속 상자에서 사다가 꽂으면 돼요. 꽂는 거 아주 간단해요. 예. 나중에 그런 거 좀 궁금하시면은 옆방에 빈 컴퓨터 많거든요. 아까도 막 컴퓨터 조립하고 계시던데 과장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분 계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사면은 나중에 업그레이드 컴퓨터 다 버린대. 왜 버리냐? 나는 컴퓨터 있으면 주워 다니는데.
컴퓨터 주다 보면요. 하드하고 파워하고 메모리하고 엄청나게 많이 줘서 그 안에 있는 거. 예. 그러면은 뭐만 바꾸면 되냐면요. 메인보드만 바꾸면 돼. 예. 그럼 컴퓨터 하나 새로 조립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컴퓨터 다 버리고 한 거 메인보드 뽑아가지고 다시 다 되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컴퓨터 상가에서.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하라고 해요. 쓸모없다고. 버리고 가면 그 사람들 그거 주워다가 다시 되팔아. 다시 컴퓨터 하나 만들고. 예, 그런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레벨로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토샵도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이 컴퓨터 어떤 부속이라든가 기계 운영 자체를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걸 모르고 컴퓨터 샀어요. 나중에 몇 년 못 쓰고 다시 또 버리고 다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캐시 메모리, 예,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은 내가 컴퓨터를 메모리가 얼마 정도에 사야 되고, 또는 기가 용량을 얼마나 추가해야 되고, 또는 하드를 어떤 거 써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살 때 하드 선택 안 하시죠? 그냥 하드 달리는 거 쓰죠? 하드 용량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드 설정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 속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C하고 D하고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C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잖아요. 그 C에다가 계속 저장하잖아요. 컴퓨터 계속 느려져요. 저장이 하면 할수록. 예. 그렇기 때문에 C는 어느 정도 컴퓨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작업하다가 내 컴퓨터 계속 느려져 라고 해서 버리죠. 충분히 더 쓸 수 있는데 하드 용량만 확보하면은. 예. 그래서 몰라가지고 버린 경우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런 컴퓨터적인 것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면 이 포토샵을 돌아가는 운영체제가 예,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요 하드적인 거 기계적인 거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소프트웨어만 알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계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여자분들이 기계에 되게 약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기계에 되게 약한데 솔직히 이런 기계를 더 알아야지 하드웨어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계가 받쳐줘야지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옆방에서 뜯어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드를 추가하는 방법, 예, 메모리 어떤 건지, 어떤 걸 사다 어떻게 끼우는지 가르쳐드릴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50으로 히스토리를 바꿔놓고 OK 누르면은 이제 히스토리. 예. 컨트롤 Z는 한 번밖에 안 된다라는 거. 컨트롤 Alt Z는 예, 이렇게 D로 50번까지 설정했으니까 이제 50번까지 갈 수 있고 컨트롤 Shift Z는 다시 뒤로 갔던 것들을 앞으로 온다라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은 상단에 파일, 예, 파일에 보시게 되면은 New라고 되어 있죠. 예, Ctrl N. 여기 단축키가 쭉 있기는 한데 단축키가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단축키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혹시 게임 하신 분 계시나요? 게임? 게임 안 좋아하세요? 게임, 예. 게임 할 때 보면은 그 마우스보다는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 게임을 많이 하죠. 조작을 하고. 그래서 키보드를 많이 쓰시는 분이 아무래도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노가다성이 굉장히 짙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간 싸움이 굉장히 커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냐에 따라서 진짜 마케팅 효과가 달라져요. 근데 디자인은 안 그래요. 시간을 투자하면은 할수록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을 투자한다고 무작정 투자한다고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시간을 1시간 쓰는 사람, 2시간 쓰는 사람, 3시간 쓰는 사람 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내가 디자인 해야 될 게 한 3개가 있어. 예. 다른 직원들도 한 평균 한 3개 정도 해. 근데 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일하는데 3개 정도 디자인한다. 하나 디자인한다. 3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냥 1시간 놀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도 조금 있어요. 약간은. 그래서 디자인 할 때 보면은
자료를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냐. 예, 그런 자료 싸움이 굉장히 컸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자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예, 인터넷이 잘 없고 인터넷에 자료가 없던 시절에는 다 예, 신문 스크랩. 예, 그래서 저는 그 회사 딱 출근하면은 하는 일이 스크랩 하는 일이었어요. 잡지, 그 다음에 신문,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오려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예, 다 이렇게 또 스크랩을 해놔요. 그러면은 어디에 관련된 예, 무슨 광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거 똑같이 만드는 거야. 다 해가지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뭐 창의적으로 뭐 한다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예, 더군다나 저는 이제 신문사를 다녔잖아요. 신문사는 그날 작업해서 그날 끝나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대신에 그런 조건들이 있긴 한데, 그 대신에 야근이 없어. 예. 신문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끝내야 돼. 예. 그냥 하다가 다 못해도 거기서 끝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좀 빠듯한 감도 좀 있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로 취업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다른 면접보다 실기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빠르게 작업하느냐.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자료들을 또 인터넷에 찾아봐도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하지만 옛날보다는 좀 편하긴 하겠죠. 근데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왔지? 예. 단축키를 몇 아, 단축키. 단축키가 거기까지 갔네. 아, 죄송해요. 3척보로 빠져서. 여튼, 예, 파일에서 뉴 선택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width 넓이는, 네, 넓이고요. height 높이.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위들. 예, 여러분들이 주로 마케팅을 요즘은 전단지 안 하죠. 신문 안 하죠. 예, 거의 안 해. 신문사들 엄청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신문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신문사에서 일했는데 저 당시 옛날에 신문사에서 일할 때 인터넷 신문이 막 그때 막 일어나기 시작하던 시대였어요. 한 2000년도, 2002년도 막 그랬을 때. 예.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인터넷 신문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걔네 무슨 그것도 신문이라고 신문은 종이로 나와야 신문이지. 예. 그런 게 사고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전이 됐죠. 오히려 그 신문 종이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회사들이 인터넷 신문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오히려 인터넷 매출이 더 커지고 예, 더 중요해지고 그런 걸 느끼고 예, 그렇게 좀 빨리 했죠. 그래서 저도 그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그 갑자기 부장님이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부서 중에서 그나마 웹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디자인 부서에서. 그래서 야 우리 회사도 인터넷 신문 만든다는데 네가 한번 올라가 봐라고 하는 거야. 부장님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다 이 사진들만 모여가지고 아 내가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직원이 사원이 올라가갖고 아니 디자인부 대표로 올라갔는데 무슨 말을 해? 예, 그 기에 눌려가지고 이 사진들 사장들 다 모여갖고 이제 거기 있는데 한마디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내려왔어요. 그냥 아 참 왜 올라갔는지 예. 뭐 약간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예, 인터넷 쪽이 굉장히 좀 심하게 발전을 좀 빨리 했죠. 예, 그래서 뭐 보면은 센치, 밀리미터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픽셀 작업을 많이 하죠. 예, 인터넷은 픽셀, 예, 픽셀 작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인치. 요 인치는 주로 이제 의류회사. 아, 여러분들 의류 하시니까 잘 하시겠네. 그래서 이제 뭐 의류 회사에서도 의류 제작할 때도 인치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진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위하고 조금 틀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인치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는 출판. 네, 출력했을 때. 그래서 그 뭐 A4 용지, A3 용지, 뭐 A5 용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센치나 밀리미터로 돼 있죠. 걔네들이 인쇄할 때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포인트하고 뭐 PKS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는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그냥 연습할 때는 픽셀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픽셀로.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 레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해상도거든요. 해상도. 인터넷 작업할 때는 72로 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무조건. 72. 만약에 내가 사이즈는 뭐 센치나 밀리미터밖에 몰라가지고 센치나 밀리미터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해상도를 72로 놨어. 그러면은 72는 웹상에서 1대1 사이즈 규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작업한 게. 눈에 작업한 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쇄할 때는 72가 아니라 300을 많이 써요. 300. 그런데 이 300이라는 거를 갖다가 놓고 작업하게 되면은 72라고 했잖아요. 그죠? 웹용은. 근데 웹용보다 거의 한 4, 5배가 더 크잖아요. 그죠? 사이즈가. 그러면은 인터넷에 해상도 300으로 올리면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람 얼굴을 올렸더니 코만 보여.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웹용을 할 건지 인쇄용 할 건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픽셀로 놨을 땐 상관없어요. 픽셀로. 아까 제가 그 사이즈는 몇 센치 안 되는데 픽셀로 바꾸니까 6000 픽셀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이 픽셀을 만약에 1000 픽셀로 한다. 그러면은 해상도는 상관이 없어요. 픽셀은 그 점 하나, 모니터 그 한 픽셀 한 픽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픽셀로 했을 때는 해상도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해상도를 72로 하나 아니면은 300으로 하나 변함이 없어요. 픽셀은 그대로 고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센치나 밀리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상도 사이즈를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해상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해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포토샵 3.0을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3.0, 2.0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의 이제 포토샵 1세대라고 생각해도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좀 가상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쪽에 약간 다른 쪽의 교수님이 와가지고 좀 가르쳤어요. 그래도 좀 비슷하다라고 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포토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업을 하는데 출력물이 다들 엉망인 거야. 해상도 안 맞아가지고 사이즈는 맞췄는데 해상도가 다르니까 출력물이 어떤 애들은 잘 나오고 어떤 애들은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출력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칼라 모드 있죠. 칼라 모드 보면은 RGB 칼라. RGB는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그레이는 흑백이고 C에 마켓. C는 뭘까요? 무슨 색깔일까요? C. 사이안. 무슨 색이요? 나는 하길래 아시는 줄 알았어. 사이안은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M은 마젠타. 빨간색이요. 찍어도 어떻게 해. 그냥 Y는? 그렇죠. Y는 옐로우. 그 다음에 K는? 다 첫 글자 이니셜이잖아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K. K는 검정이에요. 블랙.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는 다 첫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RGB에서도 레드, 그린, 블루 다 첫 자를 썼어요. 그런데 왜 블랙은 K를 썼냐면요. 블랙도 B가 첫 글자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블루하고 겹치니까 예, 첫 글자가 아니라 맨 끝 글자를 쓴 거예요. 예, 끝 글자를. 그렇게 해서 CMYK 예, 이렇게 쓰는 건데 RGB는 이제 홈페이지 작업할 때, 웹용 작업할 때, 예, 멀티미디어 작업할 때, CD 타이틀 제작할 때, 뭐 파워포인트, 예, 뭐 그런 거 작업할 때 시각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이런 어떤 예, 기계적인 매체를 이용할 때 예, 컴퓨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 뭐 방송용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작업할 때는 무조건 RGB예요. 예, RGB 채널이에요. 그 다음에 CMYK는 뭐 어떨 때 작업하냐면요 인쇄용 작업할 때 예, 잉크로 출력할 때 예, 잉크로 출력할 때라는 얘기가 좀 말이 좀 안 맞는데 사도 분판을 할 때가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출력할 때는 아니에요. 사도 분판할 때 여러분들 그 분판한다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인쇄소나 신문사나 걔네들은 대량으로 찍어내잖아 인쇄소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냥 파일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인쇄는 그 서로의 분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분판을 해요. 사도 분판해가지고 예,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으로 이렇게 예, 판을 갖다 겹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하거든요. 근데 RGB는 그냥 파일 자체로 예, 그냥 그 파일 자체로 그냥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인터넷이라든가 CD 타이틀 저도 이게 더 작아요, RGB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RGB로 출력했을 때하고 CMYK로 출력했을 때하고 화질이 어느 게 좋을까요? RGB. 손 한번 들어보세요. 투표 한번 해보죠. RGB가 선명하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 아니 RGB라며. 그럼 CMYK가 손 들어보세요. 3명? 한 분은 기권? 컬러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RGB 컬러를 인쇄 예. 소화를 못 해내는 거 아니에요? 광고 인쇄물 보면 다 CMYK로 하잖아요. 그죠? 다 CMYK로 오죠. 예. 왜냐면은 CMYK로 인쇄할 거잖아. 인쇄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CMYK로 작업을 해요. 왜? 그래야지 인쇄했을 때 더 좋은 예,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RGB로 만약에 인쇄 넘기잖아요? 판이 새까맣게 나와요. 왜? 사도 분판이 안 돼. 기계가 인식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가 목적인 거에 CMYK로 출력하잖아요? 아예 안 돼. 아예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새까맣게 나와 판이. RGB로 하면 예, RGB 팔로 하면 새까맣게 나와요 판이. 예,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라도 나와주면 괜찮은데 아예 안 나와요. 새까맣게 나와요 그냥. 예, 분판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CMYK로 다 오는 거예요 파일들이. 예.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예. 예, 용량의 차이는 아니에요. 예. 그냥 출력하는 거 있죠. 출력하는 기계는 뭐가 있어요? 그죠? 프린터기. 우리 이따 일반 그런 뭐 가정용 아니면 회사에서 쓰는 레이저 프린터기. 그리고 또 뭐 있나요? 플로터. 그런 것들은 사도 분판을 하나요? 안 하죠. 그냥 내 컴퓨터에서 바로 그냥 신호 보내서 그냥 출력해 버리죠. 그거는 RGB로 상관이 없어요. 그건 RGB, CMYK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판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신문이나 잡지 인쇄할 때는 CMYK.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나버리고 만약에 실수로 그냥 넘겼다가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예. 인쇄 기계 돌아가잖아요. 멈추지를 못해요. 예. 한 번 돌아가면 그 기계가. 그래서 인쇄 기계 돌아가는 기계를 갖다가 윤정기라고 하게 돼요. 윤정기라고 하게 되는데 그 윤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 없어요. 신문사지라든가 그런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작은 신문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큰 신문사한테 위탁을 해요. 예. 윤정기가 집 한 채만은 해요. 예, 크기가. 그래서 그거 돌아가면은 진짜 뭐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윤정기는 지하에다가 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돌리면서 이제 바로바로 예, 신문 만들어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웹 디자이너로 취업하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인쇄 쪽으로 취업 안 하고 인쇄 쪽으로 잘못 취업했다가 사고가 되게 많이 나니까
예,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힘드니까 인쇄 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해요. 저도 인쇄소에서 사고 진짜 많이 냈어요, 옛날에. 예. 옛날에 한번 사고 낸 게 복권 만들다가 사고가 났어요. 예. RGB로 작업해서 그냥 보낸 거야. 복권 새까맣게 나가지고, 예, 한번 그랬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인쇄소에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인쇄하러 갔는데, 너 잘 왔다 하면서 이제 잡혀가지고 밤샌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책을 냈는데 그 책 중에 일부를 그 오타가 난 거야. 예. 오타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인쇄는 됐고 책은 나왔고 교정 그러니까 이제 그 스티커 작업을 해요. 예. 오타 난 것만 새롭게 출력해가지고 그 부분만 붙여요. 그걸 밤새도록 붙이고 있었다니까요, 같이. 사람이 없으니까 너 잘했다 하면서 일단 죽게 하면서 거기서 그냥 밤새 붙이고 그냥 그 다음날 거기서 바로 출근한 적 있어요. 예. 그래서 인쇄가 되게 어려워요. 예. 또 인쇄라는 게 그 RGB 같은 경우 이제 웹상 같은 경우는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잘못되면은 바로 수정하고 색감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수정이 가능한데 이 인쇄는 내가 아무리 작업을 잘해도 인쇄소마다 틀려요. 색감이 다르게 나와요. 인쇄소에서도 옛날에는 4색을 쓰는 인쇄소가 있고요. 6색을 쓰는 인쇄소가 있어요. 예, 분판을 하더라도. 요즘 그렇게 조금 고급스러워졌어요. 인쇄물이. 그런데 그런 인쇄소의 어떤 특징을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아무 인쇄소나 컨택해갖고 하다 보면은 그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쇄소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인쇄소에서 여러 번 테스트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예. 이 인쇄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색감이 가장 그래도 잘 나오더라. 라는 인쇄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는, 우리가 원하는 인쇄가 더 좋아. 근데 어떤 회사는 이 인쇄가 더, 느낌이 더 좋아. 그건 사람마다 주관적인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인쇄소마다 색감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체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CMYK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작업하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터라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이 필터를 쓰다 보면요, CMYK는 안 먹는 게 많아요. 예. CMYK는 제한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RGB는 100%다 돼요. 그래서 어떤 필터를 쓰고자 했을 때는 RGB로 작업한 다음에 다시 CMYK로 변환해서 색감을 다시 한번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약간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니터 상으로는 내가 분명히 까만색이야. 근데 출력하니까 빨간색이 나오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인쇄할 때.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사잖아요. 모니터는 RGB 모니터예요. 그런데 인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모니터 설정을 바꿔요. CMYK 모니터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그 CMYK 모니터에서 출력한 게 그대로 나와버려요. 예, 모두가 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CMYK로 작업을 해도 이 모니터 자체가 RGB인 거야. 그러니까 색감이 인쇄하면은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아마 봤을 거예요. 홈페이지 보면은 그 색깔표 이렇게 뭐 백색깔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 색깔이 제대로 보이시면은 우리 제품하고 잘 보이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또는 그 인쇄물 카탈로그 같은 데 보면은 본 카탈로그 색상과 실제 색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놓은 것도 있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다르거든. 예, 인쇄물이. 실제 눈을 보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혹시 사진 촬영하시면 계세요? 의류 하다 보면은 사진 촬영 많이 하시죠? 예. 그런 사진 촬영하다 보면은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 오전에 촬영했을 때 오후에 점심때 촬영할 때 색감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야외 촬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야외에서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양광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로드 촬영을 하기 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의류 촬영을 할 때 똑같은 색감을 유지하려면 항상 그 시간대 가서 촬영하는 게 좋아요. 예.
요것도 나중에 이제 별도로 설명드릴 텐데 생각나게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색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색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색감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낮에 하늘이 파란 이유가 아세요? 하늘이 파란 이유. 하늘이 왜 파랄까요? 하늘 의도 맞아서? 썰렁하나요? 죄송해요. 예. 그러면은 저녁에 저녁 노을이 지잖아요. 그죠? 저녁 노을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붉은색. 왜 또 붉은색일까? 걔네? 대기는 같잖아요. 그죠? 누가 하늘에서 색을 뿌리는 것도 아닐 텐데. 예, 그죠? 그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불을 딱 틀어요. 그럼 처음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약간 좀 붉은 기운이 날 거예요. 그러다가 연소가 잘 되면은 파란색으로 보이죠. 또는 용접할 때 용접공이 있죠. 산소 용접기. 그거 보면은 끝에가 어때요? 시퍼렇죠. 산소 용접기 끝이.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색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색 온도가 높으면은 파란색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색 온도가 낮으면은 붉은색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촬영할 때 한낮에 2시나 1시 그때쯤에 야외에서 촬영하면은 약간은 좀 파란기가 많이 돌아서 나와요. 근데 저녁에 좀 해질 무렵에 찍으면은 붉은색 기운이 많이 돌아서 나와요. 요런 게 색 온도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또 카메라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찍을 때는 카메라 세팅을 또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저녁에 촬영할 때 또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색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들어가서 색 온도라고 검색해 볼게요. 색 온도. 색 온도는 여러분들이 약간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좀 약간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간색은 좀 높은 온도, 그죠? 파란색은 차가운 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색 온도는 조금 틀려요. 색 온도 검색하시게 되면은 지식백과에 색 온도 나오죠. 요거 한번 볼게요. 지식백과 색 온도. 예. 해지기 직전은 2200K. K라는 건 뭐예요? K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K? K가 색 온도를 표시하는 단위예요. 예. 보통 보면은, 우리 형광등, 아니면 백열등 같은 거, 어떻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형광등 살 때 어떻게 사요? 와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몇 와트? 100와트짜리, 200와트짜리, 그죠? 와트는 뭐예요? 힘의 단위예요. 전력 소비량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50와트를 보냈을 때하고 100와트를 보냈을 때하고 밝기는 틀려져요. 그죠? 분명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아끼기 때문에 더 밝아져요. 근데 그게 색온도는 밝기의 단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와트 수가 크면 클수록 더 밝아지기는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한 거는 와트는 힘의 전력 소비의 단위예요. 전력 소비량. 그래서 와트 수가 크면 클수록 전력 소비가 더 많아져요. 근데 요즘은 에코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전력 소비가 작으면서 밝은 거를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LED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러면 LED 같은 조명이 나오고 나면은 와트의 단위가 완전히 무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명 가게를 운영하시면서도 이 K 값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5000K 조명 주세요라고 하면 몰라요. 그냥 500와트짜리 조명 주세요 하면 응 알았어 여기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이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야. 근데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5000K 주세요 하면 하고 주신 분도 계세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보면은 해지기 직전 2200K 여기 보면은 2200K라면 어디에요? 여기 노란색 부분이 2500이죠. 그럼 이쪽 부분이 한 2200 정도 되겠죠. 이쪽이 검붉잖아요. 그죠? 해지기 직전 노을지니까. 그리고 정오의 태양. 정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12시가 정오잖아요. 그죠? 12시 점점 더
지나가서 1시, 2시 대 넘어가면은 정오는 5,800이네. 그죠? 5,800은 6,400 요 정도 되겠네. 그죠? 네, 여기 요 사이 흰색이 가깝잖아요. 그죠? 흰색이 가깝고 그리고 이제 7,000, 8,000, 9,000 넘어가면은까 점점 파랗죠. 예. 파랗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시나 3시 정도 되면은 예, 하늘이 새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색온도가 그때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파랗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약간 좀 파란 질감을 좋아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촬영하면은 잘 나오고요. 나는 좀 붉은색 예, 그런 기운을 좋아하면은 예, 이런 어떤 시간대별로 촬영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예,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 시간대 봐요. 6,500에서 7,000K 사이. 이 시간대를 공략해야 돼요. 이래야지 백색이 나와요. 자연광이. 예. 그래서 요 시간대에 맞는 사진을 촬영해야지 우리 시각적인 효과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거를 뭐라고 하게 되냐면은 주광이라고 하게 돼요. 그 시간대를. 예, 주광. 예, 태양광이죠. 예, 태양광은 흰색이에요. 오로지 흰색. 그래서 태양광 요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예, 촬영하시게 되면은 좀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카메라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촬영하고 저렇게 촬영하고 예전에 제가 아시는 선생님 중에 그 건축하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예, 강의를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업계로 뛰어들었는데 이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사진을 찍으면은 다 붉게 나온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실내 같은 경우는 그냥 포근함을 느끼기 위해서 약간 좀 따뜻한 조명을 써요. 눈에는 그냥 그냥 밝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포근함을 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면 좀 붉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학원, 강의장, 학교 이런 데는 조명 안 되잖아요, 그죠? 조명 안 되기 때문에 좀 파란색. 예, 조명들 하얀 거. 예. 그래서 하얗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 뒤에 조명 한번 보세요. 저 뒤에 돌아보세요. 예. 하얗죠 조명이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파란기도 좀 돌아요 그죠? 예. 근데 카메라로 찍으면은 예. 저 조명 아래서 카메라 찍으면은 파란색으로 나와요 제품이.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고 나중에 뭐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을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장을 담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매장. 그러니까 의류잖아요, 그죠? 의류 매장이 있으신가요? 그죠? 그럼 의류 매장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조명을 달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냅다 그냥 똑같은 것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예. 계절별로 바꿔줘야 돼요, 조명을. 예. 여름에는 어때요? 덥잖아요, 그죠? 그 조명만 가지고도 사람이 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 저기 가면 되게 더울 것 같아. 그럼 안 가잖아요, 그죠? 시원한 조명을 써줌으로써, 네, 아, 거기에 가고 싶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3000K에서 해당되는 거는 뭐 형광등, 예, 고화 나트륨 램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형광등, 뭐 주광색, 형광등, 수온 램프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매장을 갖다 관리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계절별로 이렇게 조명을 갖다 바꿔주는데 그런 것들은 조명에서도 알아보면은 예, 그런 조명의 질감에 따라서 달리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은.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조명에서 비춰지는 그 옷의 색깔, 컬러들, 예, 그런 것도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채 같은 경우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제가 색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색, 저런 색 해가지고 설명 드릴 텐데 포토샵에서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채색,
또 유채색 해가지고 색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도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캠퍼스는 어디다가 작업해요? 캠퍼스 흰색에다 작업하잖아요. 그죠? 예, 흰색에 작업하기 때문에 화이트라고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포토샵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포그라운드라고 하게 돼요. 포라는 얘기는 앞에 있다라고 해서 포그라운드고요. 백그라운드는 다들 아시죠? 뒤에 있다고 해서 백그라운드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빨간색이죠.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하면은 빨간색이 들어오고 화이트 기본색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 이 트랜스퍼런트라는 얘기를 제가 간혹 쓸 거예요. 트랜스퍼런트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좀 어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하고 좀 유사하죠. 꼭 뭐 그 트랜스포머 뭐 그런 거 생각나기도 하죠. 근데 그건 아니고 트랜스퍼런트는 투명이란 뜻이에요. 예, 여기서는 투명이에요. 예,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트랜스퍼런트 투명.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없이 그냥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화이트로 작업을 많이 해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CMYK 컬러 옆에 보시게 되면 8비트라고 되어 있죠. 비트. 1비트는 요즘 안 쓰니까 활성화 안 될 거예요. 예. 8비트가 조금 더 기본적이고 16비트 그 다음에 32비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8비트로 여러분들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비트 8비트는 이제 뭐 용량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좌우하는데 그냥 8비트로 작업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카메라 쓰죠?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내가 카메라를 찍었는데 어떤 카메라는 8비트로 촬영한 것들이 있고 16비트로 촬영한 게 있어요. 만약에 카메라에서 16비트로 작업했는데 나는 포토샵에서 8비트로 설정해서 작업했어. 안 열려요. 예, 못 불러와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끔 가다가 이미지가 안 불러와. 그러면은 이 비트수 확인해 보면은 최근에 촬영한 어떤 그 고화질의 카메라들 있죠. 카메라 기종이 보면은 캐논을 예를 들자면은 뭐 100D, 200D, 300D, 400D, 500D, 600D 이렇게 세 자릿수 가는 거 있죠. 세 자리가 보급형이고요. 그냥 두 자리 70D, 80D, 60D, 50D 이런 것들은 중급기. 그 다음에 1D, 1D, 5D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급기. 그래서 고급기에서 작업한 것들이 16비트로 작업돼서 많이 와요. 그러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비트 수리를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픽셀 단위로 그리고 넓이는 600에 높이도 600인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로 세팅해 줄게요. 일단은 왜냐면 CMYK는 필터가 안 먹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할 때는 RGB로 작업한 다음에 나중에 CMYK로 변환해서 맞추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OK 누르면은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캠퍼스가 열리게 됐죠. 여기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